read a number. 안녕하세요. 저는 독서가 끝난 뒤 가만히 있는 암사자입니다. 이 채널은 명목상 북튜버이지만 책을 소개하거나 책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책을 핑계로 아무 이야기나 하는 곳입니다. 책 내용 요약이나 책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없을 예정이오니 시청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Make me smile like a fool.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그 네이버 기획자이신 김도영 작가님의 기획자의 독서예요. 이 책은 우선은 되게 표지가 심플하고요. 제목이 독서 이러면 저는 약간 작가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 책을 좋아해서 책 사려고 온 사람들한테 야, 나 책에 대한 거 쓸 거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책을 나 진짜 많이 읽었다? 그리고 나 책에 대해서 뭐 좀 안다? 하는 자신감 같아서 한번 이렇게 떠들러 보거든요. 근데 얘가 보니까 요즘 그 에세이예요. 요즘 에세이인데 되게 주제가 다양하고요. 또 기획자로서 일하면서 독서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또 그리고 또 그 일 자체가 영감을 받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가 알게 된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많이 담아놨거든요. 저는 그게 좀 신선했어요. 근데 좀 단점이 있다면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존댓말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 그 대학 다닐 때 가끔 과방에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찾아오시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좋은데 취직을 했대. 그러면 선배들이 야 너도 같이 밥 먹으러 갈래? 좀 좋은 얘기 좀 들어 해서 따라가서 보면 되게 조곤조곤하니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선배님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나면 한 사람한테 이런 조곤조곤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아,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긴 하다. 역시 책은 존댓말로 쓰는 게 좀 별로다라는 거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뭐 작가님이 이 유튜브를 보시진 않겠죠. 보실 수도 있지만 다음 책은 반말로 써주세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북다트를 떠났던 부분은 72페이지인데요. 작가님은 좋다, 인상 깊었다 이런 평가를 이대로 끝내지 않고 좀 상세하게 남기신대요. 예를 들면 좋다는 호흡이 좋고 쉽게 읽힌다. 가볍지만은 않은 주제를 알맞게 요리한 느낌이다. 혹은 인상 깊었다를 저자의 목소리가 강한 편이고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몰아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주장에 책임질 줄 알고 허술하게 내버려둔 문장이 없다. 작가가 이런 평가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약간 책에 대한 평가는 너라는 사람은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아마도 너는 이런 사람이겠지? 라고 하는 평가 같잖아요. 되게 멋있다. 봐봐요. 자기 목소리가 강한 편이고 또 때로는 자기 주장을 몰아붙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주장에 책임을 질 줄 알고 허술하게 책임지지 않고 적당히 딱 뱉어놓고만 말이 없는 사람. 완전 감동. 김도영 작가님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 앞에서 엄청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이런 평가를 술을 먹인 다음에 끌어내는 거죠. 진짜 너무 좋겠다. 모든 게 양면이 있죠. 그래서 안 좋은 평가도 되게 날카롭게 하시네요. 네, 별로다를요. 쉬운 표현도 꼬아놓은 바람에 빙빙 돌아오게 만든다. 읽고 나도 개운함이 없다. 재미없다를 독자를 붙들어 놓는 힘이 약하다. 몰입이 될 때쯤 화제를 전환하고 흥미가 오를 때쯤 이야기가 끝나버린다. 이렇게 남기신대요. 제가 예전에 어떤 남친이 제가 좀 전곡을 딱딱딱 찔러서 말하고 사실 좀 본능이 좀 있거든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되게 좋아했다가 저랑 싸우고 욕먹고 나서 크게 상처를 받아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어떤 칼이 당근은 잘 썰면서 네 손은 자르지 않는 칼이 있을 것 같으냐. 잘 드는 칼은 모든 것을 잘 썬다. 네 손가락마저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의 호평은 참 따뜻하지만 평 역시도 너무도 날카로워요. 김도영 작가님과 친구가 되는 계획은 좀 보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링을 하는 것은 자기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게 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레이블링이 없으면 삶이 너무
좀 따분해요. 요즘 제가 그래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총 6년을 했는데요. 그 중에 4년은 하지 말았어야 했을 이제 그 긴 질질 끄는 시간들이어가지고 그날이 그날 같고 뭐 올해가 작년 같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자주 느꼈던 섬뜩함인데 어떤 기억이 딱 떠올랐을 때 이거 저번 주인가? 근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아니 작년 이맘때도 이거 똑같은 거 했어. 작년 이맘때만 그래? 재작년에도 똑같았어. 나는 한 3년 똑같이 살았어. 3년을 안 산 건 아닐까? 뭐 이러면서 되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시를 그만두면서 나는 이제 사람 노릇을 할 거고 사회에 뛰어들 거니까 다시는 이런 느낌을 느끼지 않게 다양하게 살 거야. 난 즐겁게 살 거라고 했는데 요즘 그래요. 똑같은 직업을 지금 3년째 갖고 있다 보니까 매일이 똑같고 다 똑같은데 늙어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징그럽거든요. 무섭고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겠다 싶어서 제 일상에 혁명을 일으키거나 아주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해버리고 싶거나 잘 흘러가고 있는 제 일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사고를 치고 매일 여행 다니고 매일 새 친구를 사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싫어해요. 괜히 어제 마신 거랑 똑같은 커피 마시면서 갑자기 막 버터 향기, 꽃 향기. 이런 것도 나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를 되게 싫어해요. 저는 직업이 학원 원장인데요. 그 애들을 보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14년 차여서 몸에 익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이 나간 것 같을 때에도 정말 의식 없는 상태에서 그 교실에 떨궈 놓으면 수업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밤에 자기 전에 지금 나 오늘 뭐 했지? 뭐 이런 현타가 오거든요. 그래서 애들 하나하나한테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뭐 이런 거를 관찰하고 어떻게 클 것인가 하고 한 인간을 되게 대단하게 보는 일종의 레이블링을 하고 나면은 애들한테 애정도 생기고 제 삶에 의미도 부여가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노력인 게 애들이 학원 선생님한테까지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제가 저를 엄청 낮춰서 보여줘야 돼요. 진짜 빌듯이. 나의 일상을 까면서, 나의 멍청함을 까면서 바보 소리를 막 해야 애들이 겨우 한마디 해요. 사실 저는요. 이런 정도 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레이블링에는 포인트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도 모르는 내 모습을 끄집어내서 멋있게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이 아는 장점은 남들이 칭찬을 해줄 거니까요. 나밖에 모르는 장점은 나만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머라이어 캐리 노래 중에 Can't Take That Away 노래 아세요? 머리 한번 들어보세요. 개띵곡인데 거기 맨 끝에 그 미친 애드립이 있어요. 머라이어 캐리 특유의. 제가 그걸 또 할 줄 알거든요. 잘하진 않아요. 할 줄만 알아요. 한 15년 연습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혼자 부르고 혼자 막 칭찬을 해줘요.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가 낫다.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가 여기 있었구나. 이거를 딴 데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제 평판이 아작나고 아무도 저를 믿지 않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걸 부르고 나면. 그래서 제가 부르고 제가 칭찬을 해줍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대단하신 분이다 뭐 이러기가 어려운 이유가 자기 자신의 그 비루한 부분을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또 뭔가 잘못돼서 카드 해외 결제가 안 되거든요. 과거에 제가 뭔가 또 망쳐놨나 보죠. 하지만 뭐 이런 나는 애써 외면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카드 결제도 못하게 뭔가 저질러 놓은 애가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 장난한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가 어휴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칭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과거에 어리석었던 어제의 내가 한 거고 오늘의 나는 되게 훌륭해. 이거는 어제의 내가 저질렀어.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열심히 살고 오늘 내가 수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죠. 될까? 그 다음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부분은요. 제가 한번 또 적당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그 핸드소프 같은 거 파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이솝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솝 브랜드가 탄생한 1987년 자체에 대해서 흥미가 생겨서 그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나를 한번 파보고
네, 또 그 브랜드의 창업자인 사람의 데니스 파피티스 이분에 대한 책을 읽고 또 이분이 이솝이라는 이름을 이솝우화에서 갖고 왔다는 걸 알게 되고 이솝우화를 한번 읽어보고 반나절 동안 이솝 인테리어 디자인 북을 봤대요. 그리고 자연주의에 대한 책도 보고 또 이솝의 호주 본사 사람들이 BIC라는 브랜드의 볼펜만 쓴대요. 또 BIC 브랜드에 대해서 디깅을 또 해본 거예요. 네, 이거는 흔히 디깅이라고 하죠. 궁금한 게 생기면 네이버나 구글에 나온 그 모든 글, 100페이지, 200페이지 다 읽고 또 모든 책을 다 사고 제가 자주 그래요. 교보문고나 알라리떼나가 키워드를 친 다음에 나온 책을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책을 다 사는 거예요. 문제는 그 5권, 6권을 다 읽기 전에 제 흥미가 끝난다는 되게 그 관심의 지속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 단점이 좀 있죠. 네, 디깅 해보셨어요? 브랜드 디자이너인데 브랜드에 대해 디깅을 해서 되게 있어 보이는 거지. 사실 일상의 디깅은 되게 허접하고 이런 걸 뭐하러 디깅해 소리 듣기 딱 좋아도 그냥 재밌으면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했던 디깅이 초5 때 그냥 고모 집에 갔는데 고모가 고려왕조실록을 사놓은 거예요. 고모 책 안 읽는데 웬일이지? 그래서 이 집에도 책이 있네? 되게 놀라운 우리 고모가 책을 읽어? 하고 뭔 책이야? 하고 한번 봤는데 읽다가 고려 문종한테 혼자 꽂힌 거예요. 가끔 이렇게 초등 남학생들 중에서 가끔 빌런들 있잖아요. 고구려 왕조실록 다 외우고 있는데 고구려 왕 계보 쫙 외우고 선생님이 틀리면 그거 아닌데요. 뭐 이런 애들 있듯이 저도 혼자 뭔가 고려 문종에 꽂혔어요. 그 이유는 고려 문종이 조선 성종 있잖아요. 연산군 아빠. 이제 그분의 필적할 만큼 고려의 성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성종에 비해서 드라마로 좀 덜 만들어지잖아요. 안 만들어지죠. 그게 조금 이 어린 마음에 좀 억울했어요. 이분도 훌륭한데 왜 이분에 대해서 잘 알아주지 못하지? 그래서 제가 또 알아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고려 문종에 대한 모든 책을 읽고 또 고려는 일부 다 처제예요. 그래가지고 고려 문종은 그러니까 왕후가 5명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후궁도 있죠. 그래서 그 문종의 5 부인과 장인어른들, 그 집안이 명문가가 된 과정, 그리고 그 집안이 뭘 했는가, 그 장인어른들 뭐 했는가, 그 고려 문종의 부인의 뭐 조카들이 어쩌고 저쩌고 다 외운 거예요, 혼자. 부인이 5이고 그 애를 많이 낳고 그 중에 3이나 왕이 됐어요. 그분들의 삶과 죽음 이런 걸 싹 팠어요. 정말 삶에서 하나도 쓸 데가 없었어요. 제가 죽기 전에 그 고려 문종의 그 장인어른, 5번째 장인어른 이름이 김원충이라는 걸 써먹을 날이 올까요? 이런 것만 기억해요. 5째 부인의 아빠 이름은 김원충, 뭐 이런 거. 확신하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어떤 게 좋았냐면 제가 고작 그 김원충 뭐 이런 거 팔려고 도서관에 있는 고려 왕족에 대한 모든 책을 다 읽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막 다른 사람들 조그만 소설 하나씩 이렇게 읽고 있는데 초5짜리가 쫑쫑쫑 들어와가지고 책 이렇게 쌓아놓고 막 열심히 목표가 있다는 듯이 책 가운데 딱 펴가지고 막 읽고 기록하고 얼마나 간지가 대단합니까? 제가 그걸 또 학부모님들한테 들켰지요. 그게 또 우리 엄마 귀에 들어갔지요. 우리 엄마는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우리 지적인 자식이랑 태어났다. 얼마나 또 되게 자랑스러우셨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평생 가지고 갈 기억 속에 남은 열정을 불살랐던 에피소드로 남은 것만으로도 디깅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요즘 제가 좀 디깅 할 만큼 열정거리가 생긴 게 그 아이폰 앱에 가라지 밴드 있잖아요. 저는 그게 피아노 건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악상이 떠오를 때 띵동 띵띵 띵동 띵동 이런 거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세상의 모든 악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목소리, 스테레오 뭐 있잖아요. 잘 몰라요. 사실 음악 몰라가지고 근데 음향 효과를 다 줘가지고 어떻게 녹음을 막 하고 거기에 빠져서 요즘 새벽 3시까지 드럼 쳐요. 근데 음악을 너무 못하니까 아무리 쳐도 대단한 비트는 안 나오고요. 쿵, 쿵, 딱, 딱. 이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잠깐만요. 쿵, 쿵, 딱, 딱, 쿵, 딱. 그만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좀 그래도 좀 음악은 돼요. 제가 치는 게 아니라 그 앱이 치는 거니까 제가 입으로 한 것보다 훨씬 나아요. 어쨌든 그렇게 드럼을 치고 있어요. 요즘 가라지 밴드 좋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열정을 쏟고 있는 쓸데없는 것 뭐예요? 있으십니까? 286페이지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발췌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모든 창작 행위에는 스스로를 보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조금 더 나은 존재에 끼워 맞춰가며 모순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자기치유이자 자기정화작용이라고 하루키는 표현합니다. 저는 이 하루키의 원작을 읽었는데도 저 부분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글들이 막 밀려오니까 책을 읽으면 하루키가 오전에 날마다 달리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젊었을 때 레코드샵을 했는데 되게 잘 됐었다는 거, 이것 빼고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부분을 김도영 작가가 다시 집어주니까 좀 되게 좋았어요. 이게 독서를 여러 권 하는 게 이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릴 걸 다른 표현법으로 2번, 3번 세팅을 해놓은 걸 제가 마주치게 되거든요. 하루키의 저 말대로면 그냥 사는 나랑 매일 조금이라도 창작을 하는 나는 엄청 달라져 있겠죠? 이상향을 설정해 놓고 창작을 하면서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좋지 싫지 이런 가치평가를 끊임없이 하면서 더 좋은 쪽으로 저를 보정해 나간다고 하잖아요. 엄청나네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유튜브 만들고 있는 것도 창작이고 또 매일 일기를 쓰고 가끔 브런치에 글을 써요. 저는 가끔 브런치에 글을 쓰고 일기를 하루 종일 써요. 그러니까 학원 원장이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오후 5시부터거든요. 그럼 7시 이럴 때 일어나요. 잠이나 퍼잘 것이 잠도 진짜 일찍 깬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밤에 수업하고 나면 진짜 엄청 피곤해서 좀 놀다 자야겠다. 음악이라도 듣고 자야지. 내가 풍류가 부족해. 뭐 이러면서 그 저녁 감성을 느끼면서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 하다못해 술이라도 마시고 싶은데 수업하고 나면 힘들어서 좀만 누울까 하고 누우면 바로 자버려요. 그래서 또 일찍 일어나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아침 7시부터. 그래서 일기를 하루 종일 써요. 네, 엄청 진짜 일기 쪽으로 할 말이 많은데 근데 이렇게 씀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나은 인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 저 자신한테 그렇게까지 훌륭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제가 한때 그 20대를 너무 열심히 살았고 거기서 놓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요즘은 좀 뭔가 좀 열심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면 저 자신한테 가만히 있어 그냥 누워 쉬어 이러면서 자고 어제는 낮잠을 4시간 자면서 낮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좀 좋았어요. 제가 좀 이런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노화만 되고 가난해지잖아요. 일을 안 하고 있으면요. 그것처럼 사람은 정말 가만히 있으면 좀 형편없어지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훌륭해질 것까지는 없고 제가 이렇게 일기를 쓰고 유튜브를 만들면서 조금이라도 덜 형편없는 존재가 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지 않고 제 일기장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되게 성숙한 성인이 되기를,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일기에서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술 먹고 나가서 깽판 치지 말고 이 정도도 혼자서 추스르는 사람만 돼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선량할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남 탓, 사회 탓 할 것도 되게 많잖아요. 오늘 일하면서 만난 진상이 내가 잘못해서 만난 건가? 뭐 물가가 높은 게 내 탓이야? 아니면 실업률 높은 게 내 탓이야? 코로나를 내가 만들었어. 생각했을 때 보통의 우리는 부모님이 살라는 대로 착하게 살고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바르게 살아야 밤에 잠들기 전에 찝찝함 없이 잠들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봐요. 요 며칠 조금 고민스럽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신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너무도 선량한 방식으로 해소할 방법을 찾으려고 유튜브를 켰잖아요. 그것도 자그마치 북튜브를요. 선량한 여러분을 동경하는 선량 연습생인 저는 여러분께
반복된 일상의 지루함을 타파할 방법으로 오늘 레이블링, 디깅, 창작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류탄을 들고 거리로 나가거나 먼 나라의 청년들처럼 자동차에 불 지르라고 제안드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변화는 그들의 변화보다 훨씬 점진적이겠죠? 그래도 저는 이런 우리가 더 좋아요. 네. 나는 우리가 아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느리더라도 반드시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켜 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이 첫 영상인데요. 저는 이 채널에서 너무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 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도 너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부채감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생각나는 말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e